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작은 새언니가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인스턴트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인스턴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유명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포장해 온 건데. 어쨌든 집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인스턴트가 맞는 거죠. 어머님이 자꾸 이런 음식을 먹이니까 우주가 집에서 제가 해주는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집밥만 먹을 수 있겠니? 때에 따라서는 외식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우주가 이 집안 장손인데 신경을 좀 쓰셔야죠. 우주가 잘 돼야 이 집안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새언니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언니,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말이 지나치다니요? 엄마도 우주 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돈가스 좀 먹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새언니에게 쏘아붙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민정아, 괜찮으니까 넌 방에 들어가 봐. 괜찮긴 뭐가 괜찮다고 그래. 아니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때쯤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다시 따져 물었는데요. 엄마가 그만하라는 눈짓을 하면서 제 등을 억지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새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 예, 나도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주의할 테니까 이해 좀 해주렴. 알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보낸 카톡은 보셨죠? 거기 보면 브로콜리 요리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 내일은 그 요리로 부탁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우주가 영 안 좋아하던데 굳이 먹여야 하는 거니? 그럴수록 더 먹여야 하는 거죠. 사람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전부 훈련이니까 반드시 먹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작은 새언니가 조카 우주를 데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다 받아주니까 작은 언니가 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지금 쟤랑 싸우라는 말인 거야? 우주 못 봐준다고 하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봐준다고 했어. 처음에 못 봐준다고 했더니 첫째랑 차별을 한다 뭐 한다. 그 난리를 쳐서 봐주기 시작한 거잖아. 내가 보기엔 처음부터 봐주는 게 아니었어. 내가 작은 오빠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아서라. 그러다 또 부부싸움에서 산다 못 산다 난리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연도 참 기가 막힌데요. 그 모든 사건은 큰오빠가 결혼을 하고 조카 지아를 낳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맏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도 있다고 하던데 큰새언니는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큰새언니를 편하게 생각했어요. 조카 지아가 태어나고 난 뒤 큰새언니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육아휴직 끝나면 지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남한테 맡기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우선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사돈 두 분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네,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서요. 그럼 사돈 두 분이 여기로 이사를 오신다는 얘기니? 그런 건 아니고 일요일 날 지아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금요일 날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아요. 큰새언니 친정이 경기도 외곽에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한 듯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맡기고 출근할 거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큰새언니의 말을 듣던 엄마가 심란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어요. 지아 나이 때는 매일같이 엄마를 보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 싶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큰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머뭇거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아를 좀 봐줄까? 어머님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말마다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우리도 예전에 맞벌이 한다고 네 시누이를 지방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른다. 그 생활을 한 반년 했나? 네 시누이를 두고 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뒀잖니. 어머님도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기 참 아깝긴 했지만 자식이 먼저니 어쩔 수 없었지 뭐. 비록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돼서 조금 쪼들리긴 했지만 우리는 그때 그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지아를 사돈댁에 맡기고 올 때마다 참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이 봐주시면 저희야 좋지만 죄송해서 그렇죠. 사실 나도 절대 손주 안 봐줘야지 했었는데 닥쳐보니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요즘은 다들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그러니 둘이 은은해보고 말해주렴. 결혼도 둘이 알아서 했는데 우리가 그거라도 도와줘야지 별 수 있겠어. 그럼 그이랑 상의해볼게요. 큰새 언니 얼굴이 일순간 밝아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지아를 본가인 우리 집에 맡기면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를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부모님이 조카 지아를 봐주시겠다고 하셨고 큰새 언니가 매달 20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큰오빠와 약간의 말다툼이 있기도 했는데요. 몇 달 동안 200만 원씩 드리던 중 큰오빠가 부모님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한 50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뭘 깎아줘? 아, 그러니까 매달 받는 돈을 깎아달라는 말인 거지? 네, 200만 원씩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오빠가 엄살을 부리자 새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면 200만 원도 더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아니, 그거야 베이비시터니까 그런 거고 엄만 할머니니까 조금 싸게 봐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인 거지. 하긴 그동안 나도 손주 봐주면서 200씩 받는 게 좀 그렇긴 했어. 그렇지 엄마. 엄마도 좀 그랬지? 거봐. 엄마도 좀 그랬다고 하셨잖아. 오빠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근세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우리 친정에 지하 맡기려고 했을 때도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으면서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둘 다 은행원이라 월급도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난리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 맡기고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도 정일 엄청 고생하시는데 사실 200만 원도 적은 돈이구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 이럴 때는 악착같이 다 받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새언니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냥 100만 원씩만 주던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육아가 얼마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주변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돈도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근할 때도 어머님이 많이 봐주시는데 회사 갔다 쓰면 야근 수당도 받으셔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매달 드리는 금액을 깎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큰 새언니가 야근 수당까지 거론하자 엄마가 질색을 한 채 대답하셨어요.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데 야근 수당이 다 뭐야? 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암튼 지금 받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래야 저도 눈치가 좀 덜 보이죠. 사실 제 마음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큰새 언니가 엄마 오빠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는데요. 만약 큰새 언니도 오빠와 같은 말을 했더라면 서운했을 텐데 오히려 오빠를 나무라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거기다 큰새 언니는 조카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기에 고부 갈등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와 새언니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어느 날은 큰 새언니한테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언니,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고 계속 걱정을 하더라고요. 많긴요. 그때도 말했지만
그거 적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매일 지하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거든요. 큰 새언니는 지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큰 새언니는 혹시나 엄마가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집안 살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서 식기세척기를 사드리기도 했고 건조기를 큰 걸로 바꿔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큰오빠 부부에게 전혀 불만이 없는 듯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조용히 물었거든요. 엄마, 지하 보는데 힘들지 않아? 내 손주 보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거기다 첫째가 어찌나 잘하는지 대우받는 기분마저 든다니까. 며칠 전에는 점심때 초밥을 배달시켰더라고. 초밥을? 점심때쯤 첫째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식사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누룽지 끓여서 먹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집으로 초밥을 배달시켜주지 뭐야. 초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니까. 큰언니가 센스가 있네. 그렇지. 참 성격도 좋아서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니까. 돈도 제 날짜에 꼬박꼬박 보내줘서 요즘 적금도 들어가고 있잖니. 근데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돈 모아서 나중에 우리 지하 대학 학비도 보태고 할 참이야. 엄마가 환한 미소로 입이 닳도록 큰언니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작은오빠가 결혼을 했고 바로 임신을 하면서 집안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작은 새언니가 찾아와서 조카 우주를 봐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평소 작은 새언니 성격이 시기 질투도 많고 큰 새언니와는 전혀 달랐기에 엄마가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우주는 그냥 니들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님, 지아는 지금도 봐주고 계시면서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네가 워낙 완벽한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봐주는 게 성에 안 찰까 봐 그렇지. 괜히 육아로 인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니들이 보는 게 맞아. 어머님, 그건 그냥 넘겨짚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형님이랑 저랑 차별하시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차별을 하긴 누가 차별을 했다고 그래? 형님한테는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시고요. 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구나. 그럼 우리 우주도 봐주세요. 지금껏 지하를 봐줬는데 어떻게 그래? 그럼 우리 우주는 어떻게 해요? 제가 형님한테 말할 테니까 이제는 우리 우주 봐주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둘 다 은행원이라 돈도 많이 벌지만 우리는 중소기업 다녀서 진짜 쪼들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봐주시는 게 맞는 거죠. 작은 새언니가 큰 새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던 모양으로 며칠 후 큰 새언니가 찾아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아는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볼게요. 니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린이집 보내봐야죠. 동서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근데 동서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근세 언니가 혹시나 말실수를 할까 싶어 말을 아끼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뭐라고 했을지 눈앞에 훤히 그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근세 언니가 작은 새언니보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편이다 보니 작은 새언니는 그 부분을 항상 시기질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가시돋친 말로 쏘아붙이기도 했어요. 아주버님은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업도 좋잖아요. 아주버님처럼 그 일도 좀 밀어주지 그러셨어요. 우린 자식 셋 키우면서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은 재수까지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면서요. 그이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작은 새언니가 입을 대빨 내민 채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기에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언니가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작은 오빠가 수능시험 보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울고불고 할 때 부모님이 정 안 될 것 같으면 재수를 하라고 했었어요. 작은 오빠가 공부하기 싫다고 그냥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간 거였고요. 근데 이제 와서 부모님 원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좀 강력하게 말을 해서 공부를 시켰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땐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런 나이였잖아요. 그럼 공부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공부를 시켰어야 했다는 말인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다고 과연 공부를 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 갔다면 오빠가 그 회사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테고 그럼 두 사람이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저도 모르게 그 말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모든 화살을 엄마에게 돌리는 자세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보고 있던 제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결국 작은 새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신경질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작은 새언니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아이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 난 엄마가 야단칠 줄 알았는데 웬일이래? 아주 말하는 뽐새가 못해 처먹었는데 내가 야단을 치긴 왜 치겠어. 근데 넌 어쩜 그렇게 한마디를 안 주고 말을 잘하는 거니? 비싼 돈 주고 좋은 대학 보낸 보람이 있구만. 그냥 엄마한테 함부로 해서 나도 열받아서 그런 거지 뭐. 그전부터 이미 작은 새언니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기에 저도 그다지 개의치는 않았지만 작은 새언니는 작정이라도 한 듯 그 뒤에도 엄마에게 조카 우주를 봐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작은 오빠 작은 새언니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작은 새언니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오빠가 큰 오빠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재수씨가 육아 문제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갔다고 하네. 뭐? 집을 나갔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만 들었는데 재수씨 입장에서는 엄마가 차별한다고 내내 불만이라고 하던데 큰일이야. 지아 엄마 같았으면 내가 당장 봐준다고 했지. 이건 꽈배기도 아니고 성격이 베베 꼬였는데 우주 봐주다가 분명히 사다리 날 거라니까. 엄마가 손사래를 쳤지만 얼마 뒤 작은 오빠가 와서 졸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봐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작은 새언니는 사사건건 참견을 했고 그로 인해 엄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우주에게 돈가스를 먹였다고 난리를 치는 모습에 제가 폭발한 채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종일 우주 봐주는데 매달 50만 원씩만 주고 있다며. 사람이 양심이 없어 너무 없다니까. 엄마 큰 새언니한테 그동안 200만 원 받았다고 작은 새언니한테 말한 거야? 네 둘째 오빠가 말은 한 모양인데 그래도 계속 50만 원씩 주는 걸 낸들 어쩌겠어. 치사하게 면전에 대고 돈을 더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니. 당연히 말해야지. 내가 작은 오빠한테 다시 말할게. 정 안 되면 내가 말할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그래도 넌 잠자코 가만히 있어. 괜시레 네가 끼어들었다가 신의짓 한다고 난리치면 그때는 답도 없잖아. 지금도 보니 둘째가 너한테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던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엄마 말에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엄마 말처럼 그때쯤 이미 작은 새언니와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 엄마가 제게 반찬을 건네며 말했어요. 반찬 좀 만들었으니까 첫째네 좀 가져다 주고 와. 엄마도 같이 가서 지아도 보고 오지 그래. 가면 지아가 나 따라온다고 할 텐데 마음 아파서 못 가겠어. 저번 주에도 갔더니 나한테서 떨어지질 않잖니. 하긴 엄마가 쭉 키웠으니 지아가 엄마를 많이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거기다 괜히 첫째네 집 왔다 갔다 하는 거 둘째가 알기라도 해봐라. 그럼 또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우리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얼른 다녀와. 암튼 지아 좋아하는 반찬 많이 만들었으니까 잘 먹이라고 해. 알았어. 잘 전달하고 올게. 엄마가 건네준 반찬을 들고 큰오빠네로 갔고 큰 새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반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앞으로는 안 하셔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지아 반찬 많이 했으니까 잘 먹이라고 하셨어요. 지아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생리별이 따로 없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작은 새언니가 워낙 난리를 치니까 엄마도 눈치가 보이나 보더라고요. 근데 작은 새언니 때문에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왜요? 혹시 육아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돈이 없다면서 매달 우주 봐주는 돈으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데 그거 주면서 우주가 먹을 반찬을 유기농으로 하라 마라 그러면서 엄마를 달달 볶는다니까요. 네? 종일 우주 봐주시는데 50만 원밖에 안 드린다고요? 저번에 어머님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친구 결혼식장 간다면서 주말에도 가끔 맡기는 것 같던데 진짜로 50만 원밖에 안 드린다고요? 그렇잖아도 주말에 보는 것 때문에 엄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큰언니가 지하 막힐 때는 무슨 일 있어도 주말에는 쉬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작은언니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주말에도 맡긴다니까요. 그러니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요. 그건 동서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싸움 난다고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다고 엄마가 엄청 우울해하신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브로콜리 요리를 해서 무조건 먹이라고 시키더라니까요. 큰언니한테 이런 말 하면 작은언니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요. 그날 쌓이고 쌓였던 것을 마구마구 토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주 주말 엄마가 작은 오빠 부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니들 잘 들어봐.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노동 착취야, 착취. 네? 노동 착취라니요. 내 친구가 늦둥이를 낳아서 그 친구 딸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최저시급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최저시급이요? 2023년 현재 시간당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고 하던데 내가 하루에 우주를 보는 시간이 말이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잖니? 그건 맞지? 그렇죠. 시간은 맞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2시간 정도를 보더라 그 말이야. 그럼 시간당 9,620원을 12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11만 5,440원이더구나. 그걸 다시 일주일, 그러니까 주말 빼고 5일로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57만 7,200원이야. 근데 나는 우주를 한 달 동안 보잖니? 그러면 한 달 사주 기준 230만 8,800원이더구나. 230만 8,800원이요? 그래. 근데 니들이 나한테 얼마를 주고 있지? 50만 원이요. 그렇지. 그러니 니들이 봐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지. 한마디로 지금 니들이 나한테 한 달에 50만 원 주고 있으니까 일주일 일한 금액도 안 되게 돈을 주고 있는 거잖니. 근데 니들도 알다시피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잖니. 그걸 어기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구나.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따지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으로 작은 새언니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치만 손주를 봐주시는 건데 그건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냉정이라고 했니? 그리고 적당하다고? 니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야. 그럼 좀 더 따져보자꾸나. 네가 나한테 우주가 먹는 음식은 유기농 식재료만 사라고 했잖니? 네, 그랬죠. 백화점에 가서 유기농 식재료를 사면 대략 우주가 먹는 식재료 값을 하루에 5만 원만 잡아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되는 거잖니. 저녁도 네가 나보고 먹이라고 했어. 내가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서 보내주니까 말이야. 그럼 230만 8,800원에다가 식재료값 100만 원을 합하면 330만 8,800원이잖니. 근데 니들이 늦게 오는 날도 있어서 내가 데리고 잔 적도 꽤 있었고 주말도 내가 봐준 적이 있지만 그건 빼고 말한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받아야 되는 금액이 230만 8,800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230만 8,800원이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 금액에 식재료비랑 야간 근무 수당, 주말 근무 수당은 빠진 거잖니? 어때? 내 말이 맞는 거지? 엄마가 어찌나 자세히 따져 묻던지 작은 새언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새언니를 보며 엄마가 또다시 몰아붙였어요. 암튼 앞으로 우주를 맡기려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제대로 줘야 할 것 같구나. 안 그러면 난 우주 못 봐준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을 하겠어. 어머님, 근데 그동안 지하는 싸게 봐주셨잖아요. 그거야 첫째네는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을 주기도 했고 고생한다고 중간중간에 식기세척기랑 건조기도 사주고 거기다 내 생일 때마다 첫째가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줬거든. 게다가 주말에 맡기는 일도 없었는데 내가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지. 참 그리고 첫째는 지아가 먹을 것도 직접 준비해왔고 말이다. 근데 내가 곰곰이 따져보니 니들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최저시급인 230만 8,800원을 주던지 그게 싫으면 우주는 니들이 보던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주가 장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요즘 세상에 장손이 뭐 대수라고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구나. 암튼 니들이 상의하고 나한테 얘기만 해주면 된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나한테 너무하다고 했니? 네가 너무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하다고? 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하지. 그러면 사돈 양반 두 분한테 부탁을 해보던지. 작정이라도 한 듯 엄마가 몰아붙이자 작은 새언니가 울먹이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작은 오빠가 급히 그 뒤를 따랐지만 엄마는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집을 나가자마자 아빠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말을 이렇게나 잘했었나? 아주 잘했어.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사실은 첫째가 밥 사준다고 해서 갔더니 일일이 코칭을 해줬어. 첫째가? 역시나 은행을 다녀서 그런지 셈이 아주 빠르구만. 그렇더라고. 근데 첫째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막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열불이 터지더라고. 계산해보니까 딱 맞는 말이잖아. 근데 둘째가 또 이혼한다 만다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구만. 이혼을 하던 말던 그것도 지들 인생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혼할 인연이라면 어차피 이혼하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겠더라고. 그것도 지들 인생 아니겠어. 엄마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첫째 말이 맞더라니까. 내 인생도 중요한데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 앞으로 나도 당당하게 살기로 했어. 그렇지. 바로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사실 나도 우주 봐주는 동안에 힘든 게 많았는데 아주 잘했어. 아빠도 덩달아 칭찬을 하자 엄마가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뒤 역시나 작은 새언니는 이혼을 한다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 신경도 쓰지 않자 며칠 뒤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네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큰 새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2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돈어르신도 절대 못 봐주신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셨기에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다닌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일인데요. 여전히 두 사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큰 새언니와 함께 미용실을 다녀왔다며 자랑을 하는 엄마 모습을 보며 만약 작은 새언니도 큰 새언니처럼 조금만 배려를 했다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